네, 반갑습니다. 갓선생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RFHIC 종목 한번 이야기 드려볼까 하는데,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에 이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업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면은, 광통신, 그러니까 5G 관련주죠. 그래서 지금 최근 5G 강세에 따라서 이 RFHIC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인데, 일단 이 RFHIC 같은 경우는 다른 5G들과는 좀 달리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이 GAN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만드는 제품들인데, 자,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면은,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는 사업 내용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면 이해가 빠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업 보고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요번에 나온 1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일단 메인에 요 주요 용어 설명들이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RFHIC가 하고 있는 그 기업들 중에서 좀 전문적인 용어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증폭기에 대한 부분, 신호를 원하는 크기로 확대해주는 장치, 여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쭉 내려보면은 아까 이야기 드렸던 이제 GAN이죠. 네, 질화 갈륨에 대한 부분, 반도체 재료 및 이제 전력 소자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이제 전력 증폭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호를 원하는 크기로 키워주는 것이 증폭기 역할이고, 여러 단의 증폭기로 구성된 시스템에서 최종 단에 적용이 되는 증폭기를 전력 증폭기라고 일컫는다라는 말인데, 결국에는 요번 이제 5G 관련된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얘네가 가장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그 종목 매출을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전력 증폭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지금 요 트랜지스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트랜지스터를 보면은 전류나 전압의 흐름을 조정하여서 증폭 또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이제 반도체 소자인데, 얘네가 왜 이렇게 다른 종목들보다 더 관심을 받는 이유는, 지금 다른 경쟁사들보다 먼저 미래 산업 변화를 예측해서 신소재인 질화갈륨을 이용해서 만든 제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들보다 가장 먼저 이 제품에 대해서 상용화를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국내 유일한 독보적인 기업으로 이제 RFHIC를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지라갈륨으로 만들다 보니까 실제로 다른 현재 지금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리콘 소재보다도 좀 많은, 그 뭐라고 말해야 되죠? 더 그 5G에 더 적합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쫙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그 경쟁사들보다 먼저 나와가지고 이런 제품을 상용화해서 지금 현재 화웨이 쪽에 매출을 거의 40%, 그러니까 RFHIC에 나오고 있는 매출의 4, 50%가 거의 화웨이 쪽에 그 납품되는 매출액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지금 화웨이가 크게 한번 두드려 맞으면서 지금 RFHIC 주가도 계속해서 이제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요점은 이겁니다. 요번에 그 화웨이에서 매출이 끊기긴 했지만은, 지금 이 RFHIC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화웨이 쪽에만 공급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라던가 다른 이제 5G 관련 업체들에 이제 납품을 하게 되는데, 이 RFHIC가 가진 게 독보적이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걱정은 좀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요번에 급락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5G 관련주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단순 화웨이 때문에 빠지는 거라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다른 5G 관련주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 텔코에어도 마찬가지로 최근 올라오다 조정받고 있죠. 다산 네트워크 마찬가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5G 관련주들이 전부 다 비슷하게 이렇게 상승세를 끌어가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같은 5G 관련주인 어, RFHIC만 빠지고 있다라는 거, 이제 화웨이에 대한 부분 영향으로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이제 화웨이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다시 한 번 더 이제 5G 관련해서 매출 실적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화웨이 쪽에 납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이제 다른 쪽에 납품이 되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실적이 가시화가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일단 전반적으로 큰 그림 그려본 부분이고 이제 기술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자, 월봉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요번에 본격적으로 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이제 올라온 급등이 나온 시점이 이 구간인데 지금 여기서 계속 올라오다가 요번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여기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제 월봉에서 요게 21선인데 21선에 걸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돌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단순히 이평선을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에 어떤 부분을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냐면은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전환 청구권 행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 전환 청구권 행사라는 게 뭐냐면은 내용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흔히 사채라는 게 있죠. 사채가 뭐죠? 남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죠. 소정의 이자를 받는 건데 이 전환사채라는 건 뭐냐면은 그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조건 플러스 뭐 할 수 있냐면 내가 만약에 이거 그냥 이자 안 받고 너네 주식으로 줘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옵션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CB 같은 경우 네, 채권을 이제 주식으로 바꿔 할 수 있는 교환사채인데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이 RFHIC에 원래 처음에는 얘네가 돈을 필요해서 사채를 빌려 썼겠죠. 네, 채권을 썼는데 지금 그 채권자들이 지금 이 RFHIC 기술력을 보니까 뭐 하는 거냐면은 야 이자 받는 것보다 그냥 너네 주식을 갖고 있는 게 더 훨씬 더 많은 이득을 볼 것 같아.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전환 그 채권을 다 주식으로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이 내용 그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그 제일 먼저 그 채권 발행을 했던 게 지난해 8월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 RFHIC의 기술력을 보고 이제 전환사채 발행을 했던 부분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진행을 했던 게 이제 4월 달에 한 번 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단가가 이 전환 채권 발행한 단가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전에 발행했던 거는 이미 수익이 많이 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술력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보다는 매수세에 대한 부분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올라온 부분이고 그 다음 2차적으로 이 4월 달에 발행한 단가를 보면 18,000원대거든요. 지금 18,000원대가 지금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요번에 채권 발행 이후에 여기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만약에 얘네가 팔았다면은 채권 발행 이후 물량 이후에 팔았다면은 얘네가 팔 수 있는 가격 단가는 여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말은 즉 여기서 이미 팔았다면은 물량이 다 소화되고 나서 돌렸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만약에 팔지 않았다라면은 이 가격보다도 더 높은 가치에 팔만한 어, 팔만하다고 생각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지금 요번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미 전환사채 가격대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 여기서 만약에 물량이 나온다라면은 이 채권 발행했던 얘네들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쉽사리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온다면은 오히려 우리에겐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매수비 의견을 드렸던 거고 지난번에 드렸던 시점이 이제 121선 이평선 이제 여기를 지지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이 화웨이에 대한 규제가 더 커지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 섞인 리스크로 더 떨어지는 모습인데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은 요 기업은 화웨이만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쪽에도 더 그 기술력을 얘네가 나눠줄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얘네가 사업 보고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 1분기 보고서를 보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게 얘네가 이제 기술력이 주요 매출액이 이제 그 전력 증폭기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트랜지스터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신호를 원하는 크기로 확대해 주는 장치와 쭉 내려보면 트랜지스터가 자, 전류나 전압 흐름을 조절해서 증폭 또는 이제 이런 스위치 역할을 하는 반도체 소자인데
이거에 대해서 얘네가 지금 현재 가동률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얘네가 그거에 대해서 만들고 있는 가동률을 보면은 2017년도 때 트랜지스터가 50%, 그리고 전력 증폭기가 12%였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전력 증폭기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보면은 2018년도 가동률이 70%, 40%, 근데 요번 2019년도 현재 1분기 때 70%, 30%대죠. 근데 이 업황이 죽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가동률에 대한 부분, 즉 여기에 대해서 매출액이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RFIC를 이제 보여드린 부분이고, 근데 이 가동률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어, 과거에 그 미세먼지가 우리가 흔히 좀 관심 받기 시작했을 때 관련주로 올랐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마스크 관련주였죠. 그래서 마스크 업체들이 실제로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 이 마스크 공장 가동률이 100%대였어요. 그 말은 즉, 이 급등이 나오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100%다 보니까 얘네가 추가적으로 가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한계치에 돌아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가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RFIC의 가동률이 70%, 30%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수요자가 몰리기 시작하면은 얘네는 충분히 가동률을 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한 번 더 매출을 더 넓힐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공략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번 화해 때문에 떨어지는 지금 현재 주가 급락이라면은 요거는 이제 매수 담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 121선 아래로 지금 좀 이 변동폭이 크긴 하죠. 네, 지금 그때 당시로 지금 한 20% 정도가 빠진 상황이긴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 틀리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화웨이 매출이 중단이 돼서 실질적으로 다른 기업들에게 그 화웨이 매출이 빠진 만큼 매출을 메꿔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이행하지 못할 경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리스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얘네가 지금 그 지라 갈륨에 대해서 GAN에 대한 부분에서 신소재에 대해서 혼자 현재 독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경쟁 업체들이 나서는 경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 점유율이 뺏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를 제외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 상승세를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여기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리스크로 나온다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전략을 잡아보면서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단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공략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빠지고 있는 2만원대, 22,000원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매수표 보고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 일단 이 제품에 대해서 전망치를 보면은 17, 18, 19년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추세인데, 20년도 때 가장 매출액의 정점을 찍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20년도 때에 가장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급락에서 담아가 보면은 아마 내년에 네, 좋은 결과를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투자에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